400억 원. 이런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MLS가 35세 선수 한 명에게 4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메시도 호날두도 받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 도박이다. 망할 거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마다 태극기가 물결쳤고 한국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40억 뷰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났죠. 도대체 이 나라는 뭡니까? 한 명의 선수를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알게 됐습니다. 400억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 52세. 25년간 이 바닥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온 사람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디렉터를 거쳐 지금은 미국 MLS 마케팅 전략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곧 진실이라는 것이죠. 처음엔 웃었습니다. 400억 원에 35세 선수를 데려온다? LAFC 경영진이 정신을 놨다고 생각했죠. 런던 사무실 동료들과 미국 애들이 또 돈지랄하네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만이었다는 걸 전 그때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죠. 화면이 터지듯 켜지더니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BBC, ESPN, 스카이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이 동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LAFC 손흥민 영입 확정. 이적료 3천만 달러.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식 웃었습니다. 3천만 달러라니.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 돈이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젊은 선수 2명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미쳤군. 제 입에서 나온 첫 반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MLS 사무국 마케팅 본부장이었죠. 리처드, 봤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구단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라 우리도 막판에 통보받았어요. 400억이요? 35세 선수한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연봉만 200억이 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도박이었죠. 사무실로 들어오자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예요? LAFC가 미쳤나 봐요. 손흥민이 누군데 저 금액을?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분석 자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에서 9년을 뛴 선수죠. 골 기록도 훌륭하고 인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35세라는 나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미 조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LAFC의 무모한 도박. 은퇴 직전 선수에게 400억이라니. MLS, 또다시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독일 언론은 더 신랄했습니다. 이 돈이면 분데스리가 중위권 팀 하나를 살 수 있다. 스페인 기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그러나 이 가격은 아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아무리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 해도 이 금액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오후 2시 LAFC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참석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차를 몰고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경영진, 마케팅팀,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죠. 최고 재무 책임자인 스테이시 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손흥민 영입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폭발적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스테이시가 화면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였죠.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6시간 만에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여론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절반은 환호하고 절반은 비웃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거래의 근거가 뭡니까? 시장 가치 분석은 해보셨나요? 스테이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 우린 숫자보다 영향력을 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향력이라니. 그게 400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1,400만 명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340억 뷰를 넘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그의 인지도는 메시 다음입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40억 뷰. 확실히 엄청난 숫자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의견만 난무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인가, 아니면 시대의 전환인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현상이 저의 25년 경력을, 제가 믿어온 모든 공식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이틀 후 LAFC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의뢰였죠. 리처드, 팬심 분석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테이시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분석 말입니까? 손흥민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전문 분야였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날 저녁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티켓 예매 현황, 검색 트렌드, 유니폼 판매량. 저는 밤새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에 집중됐죠. 더 이상한 건 문의 지역이었습니다. 시애틀, 시카고, 뉴욕,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타 도시에서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산호세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권이었죠. 산호세 어스케이크의 홈 경기장은 원래 1만 8천석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출전 소식이 알려지자 티켓이 2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구단 측은 급히 임시 좌석을 추가했죠. 최종 수용 인원 4만 7천 명. 이건 뭡니까? 저는 전화로 산호세 구단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교통 통제까지 해야 할 판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 영상이 도착했죠. 화면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기장 밖이 인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수천 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심지어 시애틀에서도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응원 구호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손흥민. 한국어였습니다. 여긴 미국인데 말이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입장하는 순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지진 같았습니다. 4만 7천 명이 동시에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불렀죠. 저는 헤드폰 볼륨을 줄여야 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으니까요. 경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함성이 터졌고 그가 패스할 때마다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골을 넣지 않아도 사람들은 열광했죠.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데이터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이번 경기 소셜미디어 반응 좀 정리해 주십시오. 1시간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손흥민 관련이었습니다. 유튜브 하이라이트 조회수가 경기 종료 2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팬이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분석 방법론이 흔들리고 있었죠. 시장은 숫자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합리적 판단, 투자 대비 효과, 브랜드 가치.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왔고 그의 이름 하나로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겠다고. 다음 홈 경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VIP석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관중석이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서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함성 속에 제 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경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분석가가 아니라 한 명의 팬이 된 것처럼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함성이 들렸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사람들은 이미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손흥민, 손흥민.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이 보였습니다. 빨강과 파랑,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이었습니다. 문화의 이동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LAFC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불안과 회의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 존슨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숫자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유니폼 판매량이었죠. 손흥민 유니폼이 발표 일주일 만에 12만 장 팔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건 MLS 역대 최단기 기록입니다. 메시 다음으로 리그 전체 2위예요. 저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니폼 한 장 평균 가격이 $120. 12만 장이면 1,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90억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스테이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적료 400억의 거의 절반을 벌써 메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테이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MLS 올해의 선수 팬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위 손흥민 43.5%, 2위 리오넬 메시 21.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의 2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팬들이 투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780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중 43.5%가 손흥민을 찍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스테이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처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처음에 이 거래를 비웃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테이시, 저는 25년간 이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메시도 봤고 호날두도 봤죠. 베컴도 질라탄도 봤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상품이 아니에요. 신앙의 증표입니다. 스테이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유니콘이라 부르는 겁니다. 유니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설 속 동물.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어졌지만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가 보였죠. 곳곳에 손흥민 광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운타운을 걸었습니다. 구단 공식 스토어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저는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요. 오늘 재입고된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줄을 섰습니까? 새벽 5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5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단지 유니폼 하나 사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손흥민을 모르시나 봐요. 그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유니콘이에요. 아니, 이 도시의 유니콘이죠. 또 그 단어였습니다. 유니콘. 저는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다. 숫자가 진실이다. 브랜드 가치는 계산 가능하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모든 걸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밖에 있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다. 그는 현상이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손흥민은 상품이 아니다. 그는 신념이다. 또 지웠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저는 마침내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도시의 유니콘이다. 그리고 유럽이 축구의 중심이라 믿었던 나는 이제 깨닫는다. 중심은 그가 있는 곳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400억은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산 건 선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미래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반격에 나선 겁니다. BBC 스포츠 데스크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죠. 손흥민 효과, 과장된 마케팅인가? 기사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유니폼 판매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키커지는 더 냉정했습니다. MLS의 또 다른 쇼비즈니스. 축구가 아니라 관광 상품이다. 스페인 마르카는 이렇게 썼더군요. 400억의 진실은 경기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아직 증명된 건 없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손흥민의 경기력은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새 리그 적응 문제도 있었죠. LAFC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니폼 판매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어떻습니까? 구단 대표가 답했습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우린 400억을 썼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상업용 스타일 뿐 아닙니까? 경기력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래, 아직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의 신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열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장하는 경기였죠. 저는 집에서 중계를 켰습니다.
분석가의 눈으로 보려 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손흥민 무득점. 별다른 활약도 없었죠. 후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슈팅 1개, 패스 성공률 78%. 나쁘진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1대1 무승부. 저는 TV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경기 후 카메라가 손흥민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중석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 어린 팬이 난간에 매달려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유니폼이었죠. 그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유니폼을 받아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주변 관중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의 눈빛이 보였죠. 패배가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았습니다. 관중석에 함성이 들렸습니다. 무승부 경기였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겼습니다. 비록 득점은 없었어도. 왜냐하면 그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한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으니까요. 그게 400억의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홀로 앉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함성을 떠올렸습니다. 무득점 경기였는데도 터져나왔던 그 함성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데이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었죠. 손흥민을 바라보는 그 수만 명의 눈빛 속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작성하던 보고서를 불러왔죠. 그리고 전부 지웠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였다. 문장이 술술 나왔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보았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를 담지 못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회의실에서 진실을 찾지 않았다. 저는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기지 않아도 이겼다. 그리고 나는 패배를 인정하며 비로소 승리를 이해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빈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4경기 연속 무득점. 언론의 비아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400억의 착각. MLS의 값비싼 실험, 실패로 가나.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나?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그날 시애틀과의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계실에 앉아 있었죠. 전반 15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두 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빠져나갔습니다. 슈팅. 골.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원정 팬석에서 함성이 폭발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왔다. 중얼거렸습니다. 전반 38분. 손흥민의 스루 패스. 동료가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도움. 후반 22분. 다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프리킥 상황. 그가 공을 찾고 공은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골 1도움.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1 승리. 저는 중계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가 달라졌습니다. 다운타운 전광판이 바뀌었죠. 소니데이. 거대한 글씨가 도시를 비췄습니다. 시장 에릭 가세티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도시의 자랑입니다.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거리마다 그의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은행에서도 손흥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그 풍경을 봤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도시를 바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리처드, 봤어요? 유럽 언론들 태도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BBC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손흥민 MLS를 점령하다. 키커지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축구 시장의 탄생. 스페인 마르카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그는 진짜였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비웃던 언론들이었죠.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사무실 전 동료들이었습니다. 리처드, 이게 내가 말한 현상인가? 솔직히 나도 안 믿겼는데 이제 이해가 간다. LAFC가 미친 게 아니라 천재였구나. 저는 한 통 한 통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현상이 아니야. 진화야. 오후에 LAF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스테이시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숫자들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지난 경기 후 24시간 동안 관중 티켓 문의가 전주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굿즈 매출이 3배 뛰었어요. 특히 손흥민 유니폼은 재고가 동났습니다. 또 다음.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하루 만에 50만 명 늘었습니다. MLS 전체 구단 중 1위예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익은 어떻습니까? 스테이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관중 수익이 2배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시즌에 이적료를 완전히 회수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론자들이 이제는 환호하고 있었죠. 한 투자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선견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를 직접 봤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하늘이 맑았습니다. 손흥민이 달릴 때마다 이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데이터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래프를 봤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승하고 폭발하고 끝없이 치솟는 곡선. 그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역 방송이었죠. DJ가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오늘도 손흥민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죠? 전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청취자였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축구를 시작했어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대요. 또 다른 청취자. 저는 한국인도 아니지만 그가 제 영웅이에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400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어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분석가가 아니었어. 증인이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그 함성은 따뜻했습니다. 3주 후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휴스턴과의 경기였습니다. 후반 30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와 충돌했죠. 그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중계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갔고 들것이 나왔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만 명이 숨을 죽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심장도 멈췄습니다. 1시간 후 구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왼쪽 무릎 부상. 정밀 검사 중.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MLS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대 손상. 최소 6주 결장. 로스앤젤레스가 멈췄습니다. 거리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운타운 전광판도 꺼졌죠. 손흥민 광고판들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봤습니다. 티켓 예매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줄었습니다. 구단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프가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손흥민 공백 지표 분석.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의 부재가 곧 공백 지표였습니다. 그 수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차트가 됐죠. 2주가 지났습니다. 경기장 관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균 4만 명이던 관중이 2만 5천 명으로 떨어졌죠. 팬들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올까요? 혹시 은퇴하는 건 아니겠죠? 댓글 창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큰 부상. 자칫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죠. 손흥민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재활 훈련실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리고 단 한 줄. 곧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손백.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저는 댓글을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도시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티켓 예매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되살아났죠. 거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경기장에 없었지만 여전히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구단 발표가 났습니다. 손흥민 다음 주 복귀 전 예정. 로스앤젤레스가 들썩였습니다. 복귀 전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암표가 300가격에 거래됐죠. 저도 티켓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반석이었습니다. 복귀 전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 차들이 막혔습니다.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경기 시작 3시간 전 경기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저는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온통 손흥민 유니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손. 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영웅이 돌아온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죠. 후반 20분 전광판에 글자가 떴습니다. 교체 준비 7번 손흥민.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5만 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함성이 지진처럼 경기장을 흔들었죠.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그가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조깅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쫓았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그의 얼굴이 떴죠.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분석가도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만 명의 함성 속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세상은 다시 노래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지금 축구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있다. 혼잣말이 함성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주 후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리그 최강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었죠. 손흥민이 복귀 후 첫 선발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전날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거리마다 윈, 오 너싱 플래카드가 걸렸죠. 저는 이번엔 중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경기 당일 저녁. 경기장은 만원이었습니다. 5만 3천 명이 자리를 채웠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애틀이 강했습니다. 전반 15분 첫 골을 허용했습니다. 0대1.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반 38분 또 한 골을 내줬습니다. 0대2. 저는 헤드셋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기적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지. 중얼거렸습니다. 전반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갔죠. 손흥민의 얼굴이 대형 전광판에 잡혔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이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LAFC 선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후반 15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3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빠져나갔습니다. 왼발 슈팅.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5만 명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죠. 손흥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해설자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1대2. 희망이 보였습니다. 후반 28분. LAFC가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키커로 섰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죠.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가 공을 찼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중앙 공격수가 헤딩했습니다. 골. 2대2. 동점. 경기장 지붕이 흔들렸습니다.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심판이 보드를 들었습니다. 3분이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을 제쳤습니다. 2명을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앞. 3명이 막아섰습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패스했습니다. 동료가 공을 받았고 다시 손흥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원투 패스. 손흥민 앞에 골키퍼만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슈팅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공이 골키퍼 왼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 3대2.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 평생 본 모든 경기 중 이것만은 설명할 수 없다. 옆자리 해설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야. 영화야.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분석가로 살아온 52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기 후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팀이 믿음을 줬습니다. 팬이 우리를 이기게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김이 아니라 믿음을 말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거리가 축제였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게 축구입니까? 기적입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축구이자 기적이죠. 노인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봤어요. 저는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오늘 경기 이야기뿐이었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숫자로 증명해왔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숫자가 무너졌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불빛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우승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손흥민 현상이 MLS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애틀랜타. 모든 경기장에서 아시아 팬들이 증가했죠. 특히 한국인들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올 시즌 평균 관중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중계권 수익은 2배로 뛰었죠. 유럽 언론들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BBC는 더 SON 스탠더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선수 가치 측정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였죠. 독일 키커지는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장의 법칙을 바꿨다. 스페인 마르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유럽도 배워야 한다. 아시아 시장을, 그리고 손흥민을.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시장이 아니라 문화가 변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국제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울시청 앞 광장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손데이 플래시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태극기와 LAFC 깃발이 함께 펄럭였죠. 저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한인타운, 시카고의 교민거리, 밴쿠버의 한국문화원. 전 세계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손흥민이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경을 넘은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죠. MLS 총재의 편지였습니다. 리처드, 최종 보고서를 부탁합니다. 손흥민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담아주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흥민, 브랜드를 넘어선 인간.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니폼 판매, 관중 증가, 수익 구조, 시장 영향력.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함성, 아이의 눈물, 할머니의 자부심, 도시가 느낀 희망.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는 축구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전파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출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로스앤젤레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0억의 거래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혼이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한 이야기였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이 뛰는 날이었으니까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일반석 티켓을 꺼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자리였습니다.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빠질 수 없죠. 청년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꿈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로 선수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손흥민. 제 목소리가 5만 명의 함성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팀을 바꿨습니다. 한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꿨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보던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냉정한 분석가를 따뜻한 증인으로.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축구였습니다.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25년간 이 시장을 분석해왔다. 수익률, 효율, 브랜드 가치. 나는 늘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혼잣말이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내 모든 공식을 부쉈다. 그는 골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400억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 세계를 움직인 순간이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함성을 아직도 기억한다. 백미러의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역사였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